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보신 대로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란 점을 들어서 특검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새로운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면서 우선 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박태우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연구교수, 최진 세안대 부총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보신 대로 지금 상당히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경내 진입을 불허한다. 그래서 이미지 제출 형식으로 하겠다는 입장만 보이면서 특검의 압수수색이 좀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비슷한 상황에서 의무자료 제출 방식으로 그렇죠. 작년 그렇게 뭐 마무리가 수요일에도요. 됐는데 네. 예견된 일 아니겠어요? 아까도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보면은 군사나 또 보안 관계상 특별한 그런 보호를 할 필요 있는 적은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국가 이익을 중대하게 해하지 않는 경우는 또 응해야 된다는 조항, 단서 조항이 그래서 있습니다만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는 지금 중요한 헌법재판소 그렇죠.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국위가 연결이 되는 법이기 네. 때문에 허용해야 된다. 그렇게 크게 넓게 광의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안보 또 경우상 여러 가지 이유를 통틀어서 또 그렇게까지 과하게 해석하는 건 또 무리다 이런 해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는 약간 지금 법의 허점이라는 게 여기서는 어떤 그 경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비슷한 경우가 있으면 이제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법 개정이 좀 예, 이루어져야 그렇게 해야 될 또 것 같습니다. 있겠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 경호실 관계법도 고치고 좀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9시 50분부터 이제 연풍문 앞에서 지금 시작된 대치 상황이죠. 예. 예, 예. 특검팀과 청와대 쪽에 어떤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강옥 비서실장이나 또 경호실장이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관내 진입을 특히 지금 요구하는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포함 의무실, 경호실 절대 허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러면 오늘은 철수하고 다음에 다시 할 거냐, 이미 자료 제출 방식으로 또 협상을 할 거냐, 그 문제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물리적 예. 충돌을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도 나오던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충돌은 없었습니다만. 예. 만약에 청와대 쪽하고 검찰하고 물리적으로 충돌한다면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기록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연풍문이라고 하는데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한 5개 정도 되는데요. 예. 나머지는 전부 철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청와대 직원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드나드는 문이 영풍문이라는 데입니다. 근데 가보면 조그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이미 철문이 있어서 청와대 쪽에서 노하고 거기만 닫혀버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들어갈 방법이. 거기다 아시다시피 청와대는 지금 3중 경고하지 않습니까? 경찰, 그다음에 군인, 경호원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인원이 온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청와대 안에 들어가기는 불가능한 구조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황이.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법리적인 형사소송법 얘기했지만 청와대가 이제 그렇게 법리를 들이대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이유죠. 특검 수사관들이 청와대 안에 들어가는 순간 대통령이나 이런 완전히 치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백기 항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이유와 필미를 대더라도 반드시 차단해야 되는 그런 지금 입장인 거죠. 예. 예. 자,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요. 청와대 경호실, 또 의무실, 비서실장실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곳이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해서 제기됐던 어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비선진료, 청와대 무단 침입, 출입도 그렇고요. 문체부 공무원 퇴출 위압 등의 의혹과 관련된 장소인데 핵심 증거를 확보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들어가지 않는다면 굉장히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을 경우에 핵심 자료가 나오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자료 목록을 가지고 요청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사유로 또 만약에 그쪽 제출하는 쪽에서 사유를 달아가지고 관련 자료만 주고 핵심 자료를 안 준다고 해도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상 모든 자료를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 특정한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못 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그와 유사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자료는 못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자료 제출 방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허점이 좀 있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무튼 아까도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관내에 진입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그저 불편한 그런 방식보다는 어떻게든 지금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좀 속아서 갖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타협을 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걸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최지 부총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그 박 교수님께 잠시 얘기했었습니다. 법조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10조 2항을 보면 이제 1항의 책임자, 그러니까 이제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이게 책임자는 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데 이 경우가 국가를 어떤 중대하게 훼손하는 그런 경우인 건지 그거에 대한 어떤 해석이 엇갈린다 말씀하셨는데요. 최 부총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그 앞으로도 뭐 엇갈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랬던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없었고 외국도 없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놓고 아마 계속 법리적인 공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청와대에서 이 부분을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 보안이라든지 직무상 기밀을 요하는 정보를 전부 최순실 쪽으로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안보라든지 직무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후에 이런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논리, 법리 논리, 방어 논리는 좀 취약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과연 청와대 안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 나오겠는가? 근데 자료를 지울 수가 없다면은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이제 해석이 엇갈리더라고요, 분석이. 저는 뭐 이미 보안 시스템이 잘 되기 때문에 이미 시간이 많이 2달 가까이 흘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조치를 해놨다고 봅니다. 다만 청와대라는 특성상 아주 조그만 물증만 나오더라도 그게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죠. 그런 점에서 압수수색이 필요가 있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제가 구체적으로 압수수색 그 영장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제1부속실을도 지금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건 지금 본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관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거하고 똑같고 또 하나 민정수석을 보겠다라고 하면은요 청와대 구조상 보면은 민정수석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비서관실이 따로 있고 행정관실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걸 다 함께 보겠다는 건지 민정수석실만 보겠다는 건지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자료들이 증거들이 수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그냥 형식적인 압수수색이 그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그 법을 충실히 지켰다면 모든 자료들이 보관이 돼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 과거에도 뭐 노무현 대통령도 보면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자료를 봉화마을 사저로 가져가고 이런 과거의 어떤 전례를 보면은 그 법들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100% 보관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네. 특검의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끝까지 거부하게 된다면 방법이 없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예. 뭐 이번에는 영장을 원래는 보통 7일 정도 이렇게 네. 뭐 수색영장을 이렇게 기간을 두고 발부받는데 7일 플러스 알파 기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제시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박 가능성이 대통령이 보입니다.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실질적 뭐 승낙권자다. 네. 라고 하는데 이게 승낙권자가 되겠느냐 이거를 놓고도 또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이 부분도 처음 맞이하는 경우도 애매하지만 사실 그렇죠. 어찌됐든 그래도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마음만 먹으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왜냐하면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대행이기 때문에. 법무부라든지 모든 그 지금 부처를 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죠.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총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정면으로 공격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허락하겠느냐? 예. 그건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거죠. 예. 지금 보면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서 뭐 황교안 대행을 지금 압박하지 않습니까? 당시 승낙하게 하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 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 탄핵 가결을 주도한 세력에서 어떻게든 지금 특검에서 결정적인 자료를 찾아서 헌재에서 좀 편하게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청와대 압수수색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음 주쯤에 대통령 대면 조사에 대해서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압수수색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음 주에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형식적인 그런 만남에 그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네. 결정적인 자료를 좀 찾아보라 이런 야당의 의견이고 그러나 이제 여당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 말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 권한 대행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물론 뭐 총리 권한 대행이 법적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굳이 자기가 나서 가지고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 압수수색까지 허용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고민이 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런 정치권의 목소리가 네. 좀 오늘 상황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권으로서는 뭐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 일단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청와대 쪽이 압수수색하는 건 이거 후한무치한 행동이다 이렇게 어떻게 공격을 네.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네. 일종의 여론을 통한 압박을 계속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민심이 들끓고 만약에 내일 또 촛불 집회가 예상돼 이루어질 경우에 상당히 강한 압박 효과는 강할 것이다. 다만 그 법리적으로 더 이상은 효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워낙 논란이 소지가 많을 뿐더러 청와대 입장을 확고하기 때문에 다만 여론이 계속 거세질 경우에 청와대에서는 아마도 계속 완강하게 반대하다가 일부 몇 군데 정도는 허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청와대는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아마 그 서너 군데 민정수석실이라든지 경호실이라든지 한 몇 군데 정도는 지금 허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아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전에도 혹시 청와대 압수수색했던 적은 없는 거죠? 이런 사례가 없었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뭐 직접 들어가가지고 자료를 훑어본다든지 이런 일은 없고 임의 자료 제출 방식으로 항상 기관장이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특별히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좀 민감한 사안이 있는 경우가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명확하게 지금 명시를 했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그 제목까지 명시를 하는 압수수색 영장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청와대 관내에 들어와서 만약에 관련 자료를 결정적인 자료를 많이 가져갔다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감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정쩡한 그런 완전히 거부도 못하고 자료 제출을 임의 자료 제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 좀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에 보면요. 네.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같은 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이란 말 자체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박정희 정부 때 이제 제일 심각했던 게 11.6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했을 때 네네. 청와대 경호실이 뭐 관련됐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군부가 조사는 했지만 압수수색했던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죠. 아닌 게 아니라 대통령 당사자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헌정일의 초유 상황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와대 압수수색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것들이 이후에 어떤 중요한 원칙과 지금 새로운 관행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또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당히 또 의미 있어 보이는 부분이 이제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인데요.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가장 이제 특검에서 만에 하나 예. 관련 증거를 가져온다면은 현재에서는 그렇죠.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중요한 증거.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국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네. 여권 야권이 지금 초미의 관심대로 보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음. 뇌물죄의 피의자를 지금 명확하게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들어가서 관련 자료를 찾아왔다. 네. 이건 헌재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인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통령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이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쨌든 지금 면풍문 대치가 특검 측과 청와대 측의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히도 물리적 충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청와대는 만일 상황에 대비해서 청와대 진입 도로에 경비 병력을 배치하고 취재진과 일반인의 통행을 차단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저희가 관련돼서 압수수색이 더 진척되거나
관련 상황이 있을 때 제가 바로 다시 연결해서 또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측 상단 화면 보시면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는 지금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경찰 병력이 좀 대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의 차벽이 그 버스가 차벽으로 막혀진 상황이고요. 태극기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자, 관련해서 대면 조사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이제 박 대통령 그 대면 조사 시기를 놓고 특검과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상당히 의미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루어지게 될지 또 잘 이루어질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서울날 아침에 기습적으로 인터넷 매체하고 인터넷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라고 대통령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의 길이 보면 상당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초 예정대로 한다면은 한 8일부터 10일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쪽 대리인단 쪽에서는 또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조절이 좀 더 늦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것. 일단 얘기 나온 건 9일하고 10일인데 이게 또 더 늦춰지지 좀 않을까. 늦어질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또 하나는 이제 방법인데 당초는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건데 비공개로 해야 될지 않겠느냐라고 청와대 쪽이 얘기를 하고 장소도 지금 상당히 제3의 장소로 청와대 쪽이 원하는 장소로 그렇죠. 예. 하기 위해서 지금 조율 중에 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든지 좀 청와대 쪽 하기는 하되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청와대 쪽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물 밑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특검이 만약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완료하면 다음 주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최순실 씨를 불러서 이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앞세워서 최순실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만에 하나 특검이 원하는 자료를 얻어낸다면은 예. 뭐 효과가 있는 정도가 아니죠. 그거는 뭐 결정적인 물증이 되기 근데 때문에. 이제 오늘 압수수색이 미뤄지게 된다면 이것도 또 이제 차일피일 미뤄지게 될 수 네. 있다는 좀 우려도 있겠네요. 그죠? 지금처럼 뭐 지리한 법리 공방하고 예. 결정적인 물증이 없이 뭐 모르쇠로 또 이렇게 가고 박 대통령께서 혹시 대면 조사를 받더라도 또 비슷한 상황이 올 거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고 내용적인 면에서 진전이 없을 확률이 차분히 그러니까 있습니다. 말을 바꿀 예전에도 이제 그 검찰 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이 처음에는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임박해서 말을 바꿨기 때문에 또 그럴 가능성은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부총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나 어쨌든 이런 특검에 의한 압수수색은 사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사실은 네. 이게 보면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대통령 대면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최순실을 저사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이 완성 단계로 가는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효과, 상징적인 절차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검이 크게 뭔가를 얻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그 뇌물죄 부분, 제3자 뇌물죄 부분 그 결정적인 그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부터 특검도 지금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결정적인 자료를 못 내놓으면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상당히 사실은 애매합니다, 이게. 뇌물죄 부분이 지금 불분명하니까 블랙리스트다, 세월호 관련 이런 부분까지 지금 탄핵 심판 사유로 집어넣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검이 지금 이 부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북해 블랙리스트 후계가 이제 박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다가 네. 블랙리스트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추가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박 대통령 측은 꼼수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 정치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 비교적 좀 구체적인 증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김기춘, 조윤선 전 장관이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고 밑에 실무자들로부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증언들을 받아낸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탄핵 사유에 넣어야 또 유리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여론을 보면은 그게 법리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당연히 그 부분은 탄핵 사유로 넣어야 된다라는 게 여론이 많기 때문에 뭐 야당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국회 측은 그런 예, 입장이고 주장하는 또 거죠. 박 국회 측 교수님 보실 때 박 대통령 측에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 애당초 국회에서 탄핵 사유로 이 사항을 안 넣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네.
이게 첨부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권성동 탄핵소추 국회 쪽 그 탄핵소추 의원이 이걸 다시 써가지고 지금 다시 국회를 통과시켜야 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물론 뭐 블랙리스트가 헌법 정신 위반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 이런 여러 가지 뭐 대통령이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는 그런 광범위한 그런 주장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갑자기 없던 원래 탄핵 소추할 때 그 내용이 없던 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검찰에 살려고 하려면 조금 궁색한 면이 없잖아 있다. 소추의 측은 이게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보강한 거다. 그리고 있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측은 추가됐기 때문에 없던 게 추가됐기 때문에 본회의를 다시 통과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예.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도 왜 이 부분은 원래 탄핵 소추 대상이 없던 내용인데 왜 나를 이 문제 가지고 수사하느냐 네. 이의 제기를 했다가 또 기각을 당하고 뭐 예. 이런 상황인 예.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월 9일이면은 지금 저 조윤선 장관이나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영장이 뭡니까 그 좀 지금 갖고 있는 구속 기소가 시한이 아마 만료되는 날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 어떻게든 좀 특검 이 문제도 마무리 져서 좀 추가를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지금 있는데 아무튼 만에 하나 국회에서 이거를 다시 의결해가지고 내용을 변경해서 한다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이제 처음에 없던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좀 궁색한 거 아니냐. 왜 원래 탄핵 소추의 핵심인 제3자 뇌물공여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왜 이 부분에 초점을 못 맞추냐 이런 여론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헌법 탄핵 그 사유 중에 뭐 언론의 탄압이라든지 혹은 사상의 자유 침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추가 물증으로 본다면 저는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박 교수님 얘기는 그게 다시 주가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문제죠. 않느냐, 좀 구체하지 않느냐 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네, 자. 또 특검팀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게 허현준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관제 데모를 요청했다 보수 단체들의 또 어버이연합 의혹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도 뭐 그 대물을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청와대가 여론 조성에서 분리할 때 네. 뭐 우파 보수 단체들을 동원해서 예산 지원하고 뭐 이런 흔적이 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뭐 원래 원칙상으로는 안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예. 청와대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청와대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좀 엄격하게 따져서 뭐 우리 대한민국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 모레 또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건 안 해야 되는 걸로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내용이라든지 깊이가 과거 정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과거 정권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느냐 어떤 사례가 있었고 과거 정권은 뭘 잘못했는데 비교해가지고 그걸 경중을 따지는 것이 좋겠다. 네. 저는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해왔던 그 태극기 집회, 네. 보수 단체들의 집회의 순수성도 상당히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블랙리스트와도 같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청와대 같은 논리나 입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빨리 모든 거 허용할 걸 허용하고 또 좀 털어놓을 거 털어놓고 하고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낮은 자세로 가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득이 더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지도 모를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선 불출마 보셨죠? 어떤 생각하셨어요? 보시면서? 저는 조금 저도 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니 외교관 출신의 그 엘리트가 진흙탕 같은 한국 정치에서 얼마나 생존할까? 역시 조직과 자금이라는 건 현실적인 벽 앞에서 무너지고 저는 그래서 또 교수님도 내심 그 속으로는 예상하셨나요? 저도 조금 문제지만 구정 이후에 아. 지지율이 만에 하나 이제 15%대에서 오르지 않으면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어떤 데는 또 13%까지 떨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아 밤잠을 못 자고 아마 그 집안 식구들하고 고민을 하겠구나 이런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뭐 조직 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가 단일성이 없었고 예. 참모들 간에도 단일적인 그런 목소리가 안 나고 중구난방 일을 하다 보니까 캠프에 혼선도 있었고 네. 그래서 보니까 혼자 결단하고 참모들하고 상의도 없이 네. 갑자기 발표하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좀 그런 일도 있었던 겁니다. 보니까. 네. 네. 반기문 대통령 전 총장이 빠진 대선 레이스를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일단 전망을 좀 해보자면 1대1 구도, 뭐 다자 구도, 3자 구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제 유승민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게 이제 단일 보수 후보도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3자 구도가 유리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비록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빠지긴 했지만 그 구도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문재인 전 대표를 한 민주당의 일간 구도는 여전히 계속할 거고 나머지는 네. 최소한 이중 구도, 말하자면 제3의 어떤 세력 이 부분은 여전히 내부 논의를 거쳐서 아마 갈 거고 네. 마지막에 보수 쪽엔 새누리당을 중심하는 보수형 후보 결국은 진보 중도 보수라는 3자 구도로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면은 마지막에는 이 강이 치열하게 접전을 붙이는 이런 구도가 보면 지난번 대선 때부터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초반부터 양강 구도로 가서 이거냐 저거냐 선택하는 그런 구도는 아니거든요. 항상 3자 구도로 가다 최종적으로 압축이 돼서 막판에 선택하는 이런 구도로 가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상당 부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적으로 3자 구도가 형성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반기문의 빈자를 메리기 위해서. 어제 근데 우상원 대표가 이제 거기 그 국회연설에서 한 얘기가 네. 결과적으로 이제 대선에 가까워지면 국민의당과 손을 잡아야 될 것이다. 이 필요성을 언급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당 손을 긋고 있긴 하지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솔직히 결론부터 말했습니다.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낮다. 네.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는 통합의 정치를 한다. 예. 라는 그런 그 대국민적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뭐 안철수 전 대표의 의지는 출마 의지는 아주 확고하고 또 본인들이 빅텐트를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낮다. 봅니다. 네. 저는 뭐 낮은 정도가 아니고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당을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좀 1년 전에 총선 전에 예. 보면은 아주 정말 우리 안철수 씨나 호남 중심의 저 순수한 동교동계가 나올 때 그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시 가기 어렵고요. 앞으로 이 모든 대통령 선거의 핵심 변수는 탄핵 심판을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만에 하나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된다 그러면 보수 쪽에 황교안 후보 같은 사람이 급성장을 해서 나올 것이고 인용이 된다 그러면 문재인 대선이 당분간 가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구도가 형성될 거다. 일단 뭐 이런 박 판단이 교수님 드는 말 거죠. 듣자면 일단 탄핵 판결을 보고 저희가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죠? 가장 큰 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태호 고려대 교수, 최진 세한대 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두 고맙습니다.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